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2% 이상 내렸습니다. 이 지수는 주 초반 강보 합세를 보이면서 2200선 탈환을 시도했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기관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반락했고 뉴욕 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2%대 약세를 기록하며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는 한 주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은 중립 이하의 흐름 전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최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6조 원 이상 규모이기를 원하고 있다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CNBC 방송은 백악관이 대규모 소득세 삭감과 제조업 분야 일자리 회귀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라면서 V자형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레리 커들러 위원장은 현지 시간 14일 실업률은 떨어질 것이고 내년은 또 하나의 견고한 해가 될 것이라며 V자형 회복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나흘 만에 5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베이징 최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 종사자나 손님 등 시장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베이징의 4개구는 중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 대주주로서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투자자 찾기를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현지 시간 12일 인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는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며 투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사와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1.9% 이상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5,605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지난주 목요일에 폭락세를 딛고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1% 이상 급등하면서 3,04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하지만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만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1% 반등 나왔고 9,588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들 만나보시죠. 일단 IT 투톱 종목들은 다시 한번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52,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68%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73%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85,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7%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0만 원까지 현재 좀 도달이 된 상황인데 80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 흐름이 괜찮고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시총 4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3% 이상의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29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시총 4위권까지 진입되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네이버가 5위권까지 빠졌습니다. 0.6% 상승 나오면서 24만 2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우선주가 이와 함께 6위권까지 밀렸고 7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한 가운데 카카오는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0.38%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26만 6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일단 셀트리온 계열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상승세입니다. 헬스케어가 2% 이상 강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만 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 1% 가깝게 급등하면서 시총 2위권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13만 5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 이상 급등세 나타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4만 6,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1만 원대를 회복했지만 금요일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대부분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권 그대로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2만 원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래 마감됐고 펄어비스, CJ ENM, KMW,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은 역시나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8%의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가 2% 이상 상승세로 흘러가는 가운데 아이온체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에메랄드 이더까지 모두 파란불로 거래 중입니다. 네,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0.5% 약보합권,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모네로가 0.4% 이상의 강보합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프랭코리안미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4개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주간 기준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시장 영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관계에도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죠. 관련된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치는 유동성과 빠른 순환매에 힘입어서 이번 달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3조 8천억 원 넘었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목요일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폭락했습니다. 관련된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시장 소위 말하는 말씀하셨던 대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주간 기준은 2.27%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0.43%.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좀 양호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장 영향, 일단 호재 그리고 악재,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인데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쏠리느냐, 무게중심이 집중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어떤 그 시장 상황, 투자 심리의 흐름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 내
큰 그림 속에서 호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악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런 어떤 그 힘겨루기 양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좀 간략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있는 호재, 화면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계속해서 시장 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어느덧 V 반등을 이미 우리 시장 지수 입장에서 V 반등을 이미 이루어낸 그런 모습이다라는 점. 시장은 여기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는 이야기는 시장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V 반등을 만들어냈는데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그리고 나타나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부분 이를 빠르게 쫓아오질 못하고 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연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지난주에는 좀 뜸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시장 내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수면 아래 일단 대기하고 있다라는 부분. 언제 갑자기 수면 위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 어떤 그 개발과 관련된 이슈들 항상 좀 마음속에 품고 그에 따른 준비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가 바로 유동성 지속에 대한 시장의 확신 내기준 기대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FOMC도 그렇고요. 중국의 인민은행 마찬가지, 유로존의 ECB, 우리의 한국은행, 일본의 BOJ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유동성 지속에 대한 의지는 충분하게 시장 내 계속 내비치고 있다라는 부분. 최소한 내년 가을까지는 FOMC 기준으로요. 내년 가을까지는 지금 현재의 유동성 확대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지난주에 다시금 시장 내 재확인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표 역시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지표는 고용 지표 부분을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지표 최악 상황을 지났다라는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FOMC가 시장 내에 그리고 FOMC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목표 세 가지. 고용의 안정, 물가의 안정, 그리고 성장률의 안정. 근데 고용의 안정 부분, 고용이 안정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소비의 확대가 일어나게 되고 소비의 확대는 곧 경제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 생활 어떤 경제의 어떤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고용이 가장 중심축에 서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주 역시 신규 실업 청구자 건수가 여전히 200만 건 이하로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일단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악재 역시 있죠. 악재.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사실은 경제 재가동과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 서로 간에 지금 맞물려서 어떤 쪽으로 투자 심리가 흐르게 되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난주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북.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대북 리스크가 조금 좀 확산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문제. 지난 4월 2018년입니다. 벌써 2년이 지났죠. 4월 27일 판문점 합의가 있었고요. 6월 12일 북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싱가포르 회담,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으로 2년이 지난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 실제로 그들이 얻어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불평의 목소리 만들어내면서 심지어는 도발의 우려까지도 시장 내에 서서히 조금씩 흘려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시장을 가뜩이나 최근 들어서 좀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 리스크가 갑자기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외국인들 다시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다가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이슈, 시장 내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계속되는 이야기가 있죠. V 반등이 나타나게 되고 실질적인 경제는 L자형 반등 또는 나이키형 반등. 사실상 아마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경기 회복에는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이 너무 빠르게 급반등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회의 아닌 회의,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지금 현재 시장 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결국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가 빠르게 뒤를 쫓아오면서 빠르게 회복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면 시장은 다시금 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다시금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으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시장 내 분명한 것,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풍부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변동성 확대장으로 빠져들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 현재 거꾸로 기다리는 관점 속에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를 시키려는 주요국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앞서서도 최현 앵커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국에서 2조 달러 정도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급여세 인하 쪽으로 상당 부분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급여세 인하의 궁극적인 어떤 그 목표,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의 확대다. 급여세를 인하시킴으로써 소비 확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려는 그들의 어떤 노림수가 분명히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특히나 미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필수 소비재 관련주랄지 내구 소비재 쪽에 대한 어떤 그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라는 점. 내구 소비재, 자동차와 가전제품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IT, 가전,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그 실질적인 미국에서의 새로운 어떤 그 추가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이와 맞물려서 내구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참고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주말 우리 시장이 마친 이후 미국 시장, 그리고 사실상 지난 주말 시장 조금 좀 미국 시장의 상당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죠. 왜냐하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다우지수 기준으로 무려 6.9%의 급락이 나타났었던 시장이었기에 금요일 과연 이 부분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금 반등 양상으로 돌아설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미국 다우지수 목요일 6.9% 하락, 급락 이후에 1.9%의 반등세가 다시금 나타났다라는 부분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를 다시금 조금 좀 안정화로 돌려놓는 그런 매우 중요한 촉발제가 되지 않았나,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2차 유행 우려에도,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 내 상당 부분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을 불러일으켰던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소비 지표, 소비 심리 지표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소비 심리 지표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 지난 4월 71.8에서 5월에 72.3, 그리고 6월에는 78.9로 급격하게 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 소비가 일단 개선되어져. 경제 재개와 소비, 그리고 고용,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투자까지 맞물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의 상승 가능성, 경기의 정상화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지난 그 금요일 날 시장이 올라간 것 중에 또 한 가지 배경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주가가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헤지 펀드들이 사실상 이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보수적인 어떤 그 매수 스탠스를 유지하는 바람에 기회를 상당 부분 놓쳤다. 따라서 헤지 펀드들이 현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6.9%의 급락이 목요일 날 있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저점 매수 국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시장의 돈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증권시장 내에서 금융시장 내에서 증권시장으로 계속 호시탐탐 들어오려는 소위 말하는 스페큘레이터들이 상당 부분 많이 지금 현재 그 언급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언제라도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임에 틀림없다라는 그런 확신 계속돼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전일 6.9%의 급락 부분을 매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돈이 있는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의 어떤 그 매수세.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펀드들은 그대로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액티브 펀드들은 사실상 많이 매도를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액티브 펀드들의 시장으로의 어떤 그 회귀 가능성 우리가 조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보건당국이 사실상 확진자가 급증하면 재봉쇄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우신 장관 경제봉쇄는 앞으로는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경제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이 부분으로 시장 일단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더 이상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그 긍정적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시켰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시장 내 어찌 보면 뭐 결국은 두 가지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세게 시장 내 어떤 그 무게를 발휘할 것이냐. 아니면 경기 부양과 동시에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이냐. 결국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 이게 조금 더 좀 길어지게 된다라면 이제는 시장은 조금씩 의구심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그 어떤 그 테스트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소매 지표 상당 부분 어찌 보면 시장에 크리티컬한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성장률의 회복 이런 부분이 지연될 가능성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용 부분, 소매 판매 부분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여전히 FOMC를 비롯해서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의 지속, 유동성 장세가 계속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유동성에 대한 시너지 효과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대북 리스크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조금 좀 전시 태세로 우리 이제 뭐 우리 NSC도 일요일 새벽 긴급 소집을 해서 대책 회의를 마련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었고요. 어떤 그 주말 사이에 조금은 더 긴장이 좀 다급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대북 리스크 과연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지 우리가 이 부분도 이번 주에 꼼꼼히 살펴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백신 개발과 관련된 백신 개발 이 부분, 백신과 그다음에 진단키트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게 되면 진단키트 종목들이 다시금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면 조금 좀 백신 개발 이슈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코로나 완전 종식과 코로나 장기화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차익 실현 매물이 천천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다라는 오를 만큼 올랐다. 오를 만큼이라는 부분은 바로 밸류에이션에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덧 전 고점을 이미 회복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 물론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시총 대형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전 고점을 다시금 만회한 건 아니지만 100% 만회한 건 아니지만 어느덧 한 90% 정도까지는 90% 이상, 95%까지는 주가 차원에서 회복이 상당 부분 되어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실적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실적에 더딘 좀 지연되어지는 회복 부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계속되는 어떤 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외국인들의 유턴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죠. 사실상 지난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다시금 좀 매수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순매도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분명한 건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시장 내에 잔존한다. 유동성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PER이 과거 10배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이 되기에 최소한 12배, 15배까지 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밸류에이션의 시장이 되었다라는 점. 밸류에이션의 새로운 노말이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같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그 경제 지표는요. 오늘 저녁 이제 그 제조업 지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산업 생산이랄지, 그 기업 재고랄지, 고정자산 투자랄지 이런 부분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꼭 좀 눈여겨 보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목요일 날 있을 그 주간 신규 실업 청구자 건수 여전히 200만 명 아래에서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혹여나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울러서 19일 우리 시간 마치고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가 발표가 됩니다. 경상수지. 아마도 경상적자 수준이 사상 최고, 사상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은 경상 적자의 어떤 그런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악재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 재확산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베이징에서는 나흘 만에 확진자가 현재 5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해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보니까 단기 조정은 예상되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3월만큼의 급락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저 역시 뭐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코로나 재확산도 주목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금융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풍부한 유동성이다라는 점. 그 유동성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어느덧 경기 회복의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시켰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는 실질적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경제 지표의 둔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점차 경제 지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혹여나 확산되는 것은 아닐지. 이게 확산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 다시금 재차 조금 좀 하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하지만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추세,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상승 추세는 계속돼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주요 경제 기관들의 어떤 그 경제 전망치 발표 부분은 뭐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그런 수준에서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IMF가 지난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발표를 했죠.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0으로, 2019년이 플러스 3.3이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마이너스 6.3%포인트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IMF를 비롯해서 뭐 전체적으로 OECD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경제 전망치, 수정치 발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제 회복, 경기 회복에는 일정 부분 좀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빠른 경기 회복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는 말자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확산 우려감이 있더라도 이에 따른 조정인 분명히 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폭, 낙폭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미 대응 매뉴얼을 다양한 주요국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요. 대응 매뉴얼을, 그러니까 손 놓고 당하는 그런 때는 이미 지났다. 매뉴얼 확보를 이미 해놨다라는 점. 두 번째는 치료제 개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세 번째는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은 시장 내에 버팀목 작용을 할 것이다. 지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확산될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에 폭락이 있었을 때 유동성은 받쳐주질 않았죠. 왜냐하면 시장에 폭락이 있은 이후에 FOMC에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2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그럼 지금 현재는 이미 유동성이 시장 내 나타나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2차 발발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 상당 부분 버팀목 작용할 가능성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관심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시장 내 관심 무엇일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은데, 경제 지표가 과연 저점을 통과했느냐? 경제 지표가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평가가 된다라면 그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이 얼마만큼 빠르게 속도를 낼 것인가, 속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저점 통과 여부에 확인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점 통과 여부에 대한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그 경제 재가동에 따른 경기 회복 속도에는 아직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는 저점 통과 여부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그 경제 회복되는 그 속도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풍부한 유동성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뢰 부분, 이 부분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시장 내 신뢰가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백신 또는 치료제에 대한 개발. 이제 조만간 임박하였다라는 점. 이제 7월이면 6월이면 이제 2차 임상, 모더나의 2차 임상, 그리고 7월이면 임상 결과 발표,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성공할 것이다라는 100%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은 계속되는 어떤 그 치료제 개발, 뉴스 플로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어찌 보면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분명히 있긴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적 회복이 이제 얼마만큼 일어나게 될 것이냐. 이제 기업들의 실적 역시 바닥을 통과했느냐, 못 통과했느냐. 이 부분에 시장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유동성 더하기 실적 부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시장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 키맞추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텐데 낙폭과대 키맞추기 장세는 일단 낙폭과대 중심의 키맞추기는 일단 마무리가 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가 경험을 해봤죠. 2차 확산에 따른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이 부분을 좀 근거로 생각을 해본다면 무조건 낙폭 확대만을 가지고 키맞추기 장세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어떤 그 코로나에 따른 제2혼란기 새로운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결국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4차 산업의 어떤 그 촉진 계기가 됐고요. 낙폭과대, 폭풍 수요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텐데 결국은 반도체랄지 OLED랄지 5G 플러스랄지 아니면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까지도 아울러서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에선 남북 관계에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북한 측에서는 다시 한번 서리빨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남측을 압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남북 관계에 따른 시장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북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 내 사실상 발목을 잡는 대북 리스크 요인이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난 9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먼저 우리 남북한 연락 채널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어떤 그 행보를 보였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공식화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긴장하는 부분은 6.15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일 이제 그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6월 25일이 될 것 같은데 대북 전단 살포 과연 이를 놓고 어떻게 미국에서 어떻게 이제 그 북한에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6.25를 기념해서 물론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이 이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보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 조금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6월 25일 전후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난 주말에 또 미국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 특히나 주말 미국에서는 대북 전문가들 사실상 10월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 물론 가능성입니다만은 이를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결을 시켜서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부분. 11월에 미국의 11월 3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긴장 급격하게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타격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어떤 그 도발 가능성 계속해서 시장 내 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변동성 부분 일단 가장 먼저 환율 부분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내 환율 시장 변동성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금요일 환율 시장에서 나타났었죠. 환율 변동성 오늘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이번 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는데 대북 리스크 가장 크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재확산이 돼도 환율 리스크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다라고 하도 여전히 환율 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북 리스크 관련해서 방산주와 경협주 저는
경협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가능성도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2016년이죠. 2016년 남북 경협 관련해서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더 이상의 남북 경협주들의 금전적인 손실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2016년 이후 이미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실물만 존재하고 어떤 그 제조는 영위하지 않았다. 제조 중단한 지는 이미 2016년부터 제조를 중단해 왔다라는 부분. 실질적인 어떤 그 손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미 개성공단은 이미 폐쇄되었고 시설만 존재하기에 실질적인 유명무실한 개성공단의 실질적인 폐쇄가 우리 시장 내 남북 경협주의 실질적인 영향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중심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 아울러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모멘텀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계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방산주까지 짚고 왔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의 이번 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3조 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유동성 장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유동성 장세 시장 특징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처음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유동성에 의해서 시장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 이제 그 변동성 공모인이 찾아오게 되고 그 변동성 이후에는 시장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렇게 되면서 확실하게 갈 주식만 가게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슬림화 장세가 진행이 될 텐데 슬림화 장세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환매가 진행이 된다. 순환매, 그것도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의 순환매. 소위 말하는 단타성 매매의 순환매가 지금 현재부터 최소한 앞으로 어떤 그 시장 내 방향성이 결정되지 전까지는 이런 빠른 순환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정책 목표 여러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막대한 유동성. 두 가지 시장 내 특징 변화 분명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의 레벨업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환매의 속도가 상당 부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는 패턴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먼저 낙폭과대주 쪽에 유동성에 따른 모멘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소외주들,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한 소외주들로의 키맞추기 장세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유동성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시장 조금씩 이제 슬림화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슬림화로 들어가기에 바로 앞서서 단기 매매, 초단타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초단타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시장 내 점차 관심 종목군, 관심 업종군들이 좁혀지게 되면서 집중이 되게 되면서 그 종목군들이 결국은 시장의 주도주로 다시금 재부각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점. 지금 현재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방향성이 부재된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은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일례로 지난주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 원을 넘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여기에 차익 실현 욕구, 그다음에 소외주 찾기 진행이 되다가 이제 유동성 수혜주, 결국은 증권주에 대한 관심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어 가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단기 매매가 단기 순환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집중되는 슬림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슬림화된 종목군 어떤 그 테마군들이 결국은 시장 내 주도주로 재등극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런 시나리오 한번 생각을 꼭 해 두시고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 빠른 순환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장 전략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좀 나오는 그런 상황, 이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유동성은 풍부한 시장. 결국은 소강 국면이 진행되는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의 핵심 주도주 찾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V반등 이후에 소외주 찾기 가속도가 났었고 그 소외주 속에서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키 맞추기 분명하게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은 유동성 시너지와 경제 정상화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IT, 그다음에 클라우드, 그다음에 5G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 소외주들의 순환매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일단 빠른 매매, 단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지금은 길게 들고 가는 어떤 그런 시점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